그럼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으셨던 고민 뭐였는지 궁금해요. 다들 왜 병하면 크고 무서운 그런 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 이것 때문에 오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해, 얹힌 것 같아, 또 가스 차서 답답해.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에이, 그래도 소화불량이면 약국에서 소화제 사 먹거나 손가락 한 번 그냥 따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병원 가는 분들이 진짜 많을까요?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위내시험을 10만 건 정도는 한 것 같거든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진짜 저게 뭐예요? 저게 위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아유, 저렇게 딱딱해 보이는데? 맞아요. 네. 원래 음식은 위에서 잘게 분해된 뒤에 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위 운동이 떨어지면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고요. 그렇게 오래 남아있던 음식물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서 사진처럼 위석이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하면 그냥 속이 더부룩한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위 안에서 저렇게 돌처럼 굳을 수가 있다니까 정말 충격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괜히 제 명치도 이렇게 막 답답해지고 이런 것 같은데 저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위석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위 속에 계속 머물면서 위 벽을 사정없이 긁어대니까 상처가 나고 결국 위궤양이나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을 꽉 막아버려서 장폐색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나이 들어서 소화 좀 안 되는 게 대수냐 하고 소화제만 드시면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반 의약품 중 가운데 하나가 소화제예요. 그만큼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것 같으면 약국에 들러서 소화제부터 찾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돌도 씹어 먹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요즘 뭐 가방이나 차에 소화제 이런 거 비상약처럼 챙겨 다녀요. 네. 식사할 때도 괜히 탈날까 봐 겁나서 처음부터 밥을 이렇게 덜어내고 먹고 이런 적도 있고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상담할 때 이제 환자분들 만나봐도요. 열의 9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화가 불편하면은 단순히 속만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식사 자체가 부담이 되신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약속 잡을 때도 메뉴부터 먼저 걱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먹는 즐거움까지도 잃게 되는 거죠. 그게 먹는 게 사실 인생의 낙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인생의 즐거움도 줄어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면요. 다들 이 비슷한 순간에 서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화불량 환자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셨던 나이 들어 소화가 안 될 때 서러운 순간 베스트 3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재밌겠는데 그럼 먼저 한번 맞춰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 생각엔 소화가 안 되면 가스가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위아래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스들이 막 배출될 때가 민망하다? 네, 그리고 서럽죠. 내가 조절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니까. 방귀 투구 사는 사이도 아닌데. 그렇죠. 3위가 그게 맞을까요? 맞을 것 같은데? 3위는 뷔페 가서 즐기지 못할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뷔페 정말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바퀴만 돌아도 못 먹겠다라고 하세요. 먹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이 속에서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정말 20, 30대 때 결혼식 가면은 막 육회 올리고 초밥 먹고 막 갈비탕 뭐 한 2그릇 먹고 다음에 국수까지 디저트에 빵까지 싹 쓸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많이 먹고 싶어도 몸이 안 받쳐주고 어떤 때는 소화 안 될까 봐 무서워서 아예 뭐 그냥 안 가고 샐러드하고 과일만 집어먹고 그러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축의금 낸 거어치는 먹고 와야 되는데. 맞아요, 차라리.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소화력이 떨어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소화기관도 똑같이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입, 위, 장 순서대로 이 소화 기능이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서서히 줄어드는데요. 이 침은 음식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잘 삼킬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음식을 1차적으로 잘 분해해서 위가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보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침이 줄어들면 소화의 첫 단추부터 잘 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은 위인데요. 이 위에서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액이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위액의 분비도 점점 줄어듭니다. 위액 속에는요, 위산과 또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위산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또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소화 효소는 음식물을 더 잘게 분해해서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위점막이 점차 위축되면서 이 위액과 위산 분비가 줄고 또 소화 효소의 활성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소화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위장의 운동 능력까지 이제 둔해지니까 음식이 위 안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거뜬했던 음식도 이제는 위 안에 좀 오래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또 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또 장이에요. 위를 빠져나온 음식은 장에서도 한 번 더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필요한 췌장과 소장의 소화 효소도 나이가 들면 양 그리고 활성도가 줄어들어요. 결국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에 오래오래 남으면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는 등 여러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점점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먹고 싶은데도 마음껏 못 먹고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잃게 되면 삶의 만족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한 먹거리 조사에서 스스로 식생활을 잘 즐기고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잘 먹는 즐거움이 삶의 행복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잘 소화해서 먹는 즐거움을 오래 지키는 것만이 건강은 물론이고 또 행복까지 지키는 비결이란 말씀이네요. 네, 3위 봤어요. 뷔페 가서 즐기지 못할 때 서럽다. 아하. 그리고 자, 2위는 바로 뗄게요. 네. 2위입니다. 여행 필수품이 소화제일 때. 저도 이게 제일 먼저 소화제부터 챙겨요. 혹시라도 체하면 여행 모든 일정이 꼬일까 봐 그게 겁나서 말이죠. 맞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소화제를 보험처럼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화제가 줄어든 소화 효소를 보충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속은 잠깐 편해질 수 있어도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체했을 때 손 따는 거 이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체했을 때 손 따면 쑥 내려가라고 우리 어머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의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요? 근데 왜 나는 도움 받은 것 같은데? 라고 네.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 네네. 이유가 손을 딸 때 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혈류량이 확 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화되는 느낌이 나는 거지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즉 피 보지 말고요. 그냥 쓰담쓰담 해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남편 손은 약손 이거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하. 피 보지 말라. 네, 여행 필수품이 소화제일 때 서럽다. 1위 가겠습니다. 대망 1위. 1위 가겠습니다. 대망 1위. 적게 먹어도 배가 빵빵할 때. 야, 이거 진짜 적게 먹어도 배가 빵빵할 때가 많은데. 이건 서러운 게 아니고 좀 서운하네요. 아하. 그러게요. 진짜 속상한데 예전에는 야식으로 치킨이랑 라면 이런 것들 먹고 자도 다음 날이면 배가 쏙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샐러드 한 접시 밤에 먹었을 뿐인데 다음 날 배가 막 빵빵해져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정장 바지를 못 입겠어요. 그냥 그거는 옷장에 모셔두고 허리가 편안하게 왜 고무줄 들어간 바지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건데 그거 입어요. 사실 우리가 살이 찌면 나이살을 많이 탓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적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체중 관리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냥 이렇게 뵙기에는 전혀 고무줄 바지 이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몸도 좋고 건강해 보이시죠. 잘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한때는 110kg 이상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슬림하죠? 네. 40kg 감량했고요. 40kg? 오, 저게 한의사 선생님이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귀여워요. 저 때가 언제? 이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사실 고등학교 때 20kg 뺐다가 요요가 와서 다시 쪘어요.
다 아시다시피 요요가 오면 더 쪄요. 그래서 20대 때 다시 시도를 해서 건강한 방법으로 40kg 감량 후에 지금 현재 20년째 식스팩 유지 중입니다. 아, 요요도 세게 오면 진짜 포기할 법한데 선생님 진짜 독하게 마음 먹으셨네요. 네, 그렇게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살이 무섭게 찌니까 일단은 위장이 못 버텨주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위장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먹으면 바로바로 소화가 돼요. 식욕도 정말 좋았고요. 근데 문제는 내보내질 못해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건 계속 들어오는데 정작 밖으로는 배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변비에 시달리고 배가 계속 빵빵하고 더부룩했죠. 저는 그게 다 살인 줄만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온종일 답답했겠는데요.